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은상 기자님이 제가 오늘 딱 스튜디오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달라졌는데, 사람이 더욱 원래부터도 말끔하셨지만 더욱 말끔해지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잘 어울리십니다. 지인들이 네. 방송을 좀 많이 봐요. 네. 브런치 또 구독도 제가 누르라 했고. 좋네요. 네. 어쩐지 지금 브런치 구독자 2만을 향해 가더라. 어쨌든, 네. 지인들이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라. 뭔 예를 갖춰요? 최소한의 예의는 좀 너같이 좀 밋밋한 애가 가가지고 그 옆에 그렇게 굵직한 양반 옆에서 좀 약간 밋밋하게 보인다.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는 거야? 해야죠. 약간 스튜디오 들어가지고 해야지. 똑같이 말씀하시길래 조상현 기자님 얼마나 멀끔하고 멋있어. 커피 타러 가면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갔는데 이 얘기를 또 하시네요. 우리 다 같이 공유해야지 팬분들이랑 또.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존잘 기자님이다. 머리 자르셨네. 또 이렇게 얘기하셨고. 역시 감사합니다. 다시 열정으로님 이거 사과 한번 하고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번에 LG 이긴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장반꿀이에요. 장은상 반대꿀이고 그때 뭐 그랬었는데 결과가 그랬네요.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치. 사실 브런치의 그 방송 컨셉과도 잘 어울리는 기자 섭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런치도 예측하는 건 반대로 가고 잘하는 선수 못해지고 못하는 선수 뭐라 하면 잘해지고 이게 이제 컨셉이라서 오늘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왠지 이긴다고 찍으신 팬들은 별로 찝찝한 마음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이런. 저 양반이 왜 저래? 약간 그렇습니다. 정정 방송 하셨어야죠 하셨는데 저희가 또 모시는 텀이 살짝 좀 길었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제 경기 진짜 이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어제 경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김강민 선수의 끝내기 홈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키움 히어로즈 어제 이제 안호진 선수의 또 활약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김정 선수의 투혼이라든지 그렇죠. 짚고 넘어갈 포인트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따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쓰기 이긴다고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죠. 흑흑 병파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도 사실 이제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거든요. 김동현 기자님이 5차전 이기는 팀이 왠지 시리즈를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사실 이제 키움 선수들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꺾였을 때 이거를 이제 추스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그쵸. 사실은 이제 이거는 SSG 베테랑들이 많은 팀이더라도 한 번만 지면 우리 끝이네 이런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로 오늘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경기는 조금 뭐 이따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냉정하게 SSG가 유리한 건 사실이죠. 폰트가 쉴 만큼 쉬었고 그렇죠. 애플러는 또 그렇게 뭐 전 투구가 좋진 못했고 선발 싸움에서는 일단 SSG가 좀 우위가 있는 게 아닌가. 또 홈 경기고 어제 분위기도 너무 좋게 마무리했고. 그래요. 세라피모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제 끝내기 홈런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어제 직관 갔는데 유니폼 딱 김강민, 최정 두 벌 챙겨갔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내다니 너무 쓱봉 찬다고. 네, 뭐 나중에 또 가실 때 있으면은 그냥 맞아. 저 옷장을 두고 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한번. 네. SSG 팬분들 김강민 영구 결번 가능한가? 이것도 저희가 점중이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앞에 이제 PD님이 또 SSG 좋아하시잖아요. 여쭤봤더니. 예전부터 자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SSG 팬분들도 이 정도면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신데 나머지 이제 9개 구단 팬들이 영구 결번하기에는 조금 커리어가 이루어진다고. 아무나 해 하면서 아무나는 아니지만 김강민 선수. 근데 김강민 선수 정도면 이제 커리어를 뛰어넘는 기여를 팀에 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SSG의 판단이잖아요. 영구 결번은 SSG의 선택을 뭐 타구단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팀 영구 결번이기 때문에 팀 영구 결번은 이제 팀 팬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프랜차이즈 상징성 따지면 할 수도 있지 않나. 21세 김강민 아직 연결 논할 때 아닙니다. 21세. 힘은 21세보다 낫지 솔직히. 그러세요. 지금 뭐 님들 응원하신다고 기쁨과 아쉬움들이 가득하시죠. 키움과 랜더스는 인천에서 연결된 팀들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관전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키움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좀비처럼 끝까지 물어뜯기를 병파린이 말씀하셨는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롤 안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게 지금 롤드컵이 일요일 날 끝났거든요. 네. 그랬는데 진짜 역대급 업셋. 이거는 키움이 우승한 거랑도 오히려 더 커. 키움이 우승한 거보다 더 소년 만화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승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주혁인 선수가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승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킹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킹겐 알아요. 킹겐 알아요? 그 몇몇 선수들만 좀 알아요. 예, 데프트입니다, 데프트. 데프트. 네. 그 데프트도 알아요?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 데프트 선수가 한 얘긴데 이게 지금 모든 스포츠에 다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야, 좋은데? 롤에서도 뭐 솔랭하면서 지금 데스를 꾸준히 쌓아가는 이 플레이어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러면서 계속 죽고 있고. 오늘 키움 선수들한테 약간 유도해봐야겠다. 키움 꺾이지 않는 마음 알아요? 아니 이미 그리고 기사로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야구 기자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롤 몰라? 매순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매순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시 스트라이크 존 엉망진창임요. 좌우는 완전 좁고 위아래 한심할 정도로 잡아주고 타자 무릎 아래도 스트. 실베스타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팀 팬분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8개 구단 팬들도 보면서 조금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결국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코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자도 많이 되고 또 어제 같은 경기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만한 얘기긴 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9회에도 그렇고 심판분들도 아마 신경을 안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경기 긴장도가 크고 심판도 또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키움 팬들 입장에서는 또 SSG 팬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요상하다 요런 게 몇 개 나왔다고 좀 보곤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 각설하고 또 이제 오늘 주제 또 하나씩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저께 또 이제 용진이 형 정용진 구단주가 또 구장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구장 찾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이거. 형 포수 좀 어깨 해줘잉 이렇게 썼더니 답글로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뭔가 느껴진다. 기다려보라는 게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포수 움직임이 있을 수 지금 이재원과 김민식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살짝 본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소소한 재밌거리도 소소한? 이분은 커티 자판을 쓴다. 커티 자판을 쓴다. 이 오타가 전형적인 커티 자판을 쓰는 분들의 오타거든요. 보세요. 아이죠. 이게 천지인을 쓰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근데 뭐 포수는 SSG 포수가 조금 약한 전력에 있다.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 보강 결국에 이 원진님이란 분이 결국 얘기한 건 뭐냐? 양의지를 사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SSG가 227억이에요. 총액 연봉이. 그러니까 1위입니다. 1위. 네,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샐러리 캡 도입이 되면서 좀 연봉들이 올해로 많이 몰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게 사실 뭐 연평균으로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뭐 이미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게 거.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지금 상대하고 있는 키움 그다음에 뭐 12 한화 이런 팀들하고는 차이가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양의지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긴 하다. 근데 이제 내년 이제 올 스토브리그 포수 시장은 양의지 선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유강남 선수도 있고 뭐 저기 누구야 박세혁 선수도 있고 뭐 박동원 선수도 있고 뭐 이재원 선수는 이제 자팀 FA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선수들 뭐 박동원 뭐 유강남 박세혁 사실 솔직히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원 선수보다는 또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이 원하는 건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또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팬들은 뭐 10개 구단 팬들은 전부 다 양의지를 원하죠. 지금 포수 보강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포수가 있는 팀이라도 그렇죠. 양의지 선수가 온다고 하면 다들 이제 반기실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이 안방이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구단주의 또 이제 댓글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 도중 이제 김원형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SSG 랜더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야구계 소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승 못하면 김원형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는다. 다른 감독을 데려온다. 또 다른 이제 김 감독을 또 데려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원형 감독이 SK 시절에 선임한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정용진 구단주가 원하는 인사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까지도 네. 정말 많았는데 보기 좋게 뭐 결과적으로 예상이 또 빗나가게 됐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 5차전을 앞두고 구단과 김원영 감독은 한국 시리즈 종료 이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미 재계약 방침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뭐 재계약을 해주겠다. 그냥 추려서 얘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계약 조건은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승하면 뭐 조건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시리즈 중에 이거를 뭐 발표했다는 게 어제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5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 얘기가 조금씩 돌더라고요. 어제 이제 뭐 코치들도 모아서 얘기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그 SSG 랜더스 홍보팀에서 5시 30분에 저희 보도자료 배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계약이다 이거는 무조건. 그때 이제 쏙쏙 알아봤는데 재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작가님하고 PD님한테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네. 시리즈 중에 재계약을 해준다? 이건 뭐 두 가지거든요. 뭐 힘 실어준다. 이게 제일 뭐 대표적인 사례고 두 번째는 당신 좀 하는 거 좀 보겠다 이건데 저는 이번 계약은 좀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하면 계약 조건을 네. 사실 달지 않는 이 감독 재계약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조건이 없이 재계약만 일단은 방침이다라고 이제 밝힌 거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 감독 조건, 이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팬분들도 뭐 다 아시겠죠. 네. 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어제 그 SSG가 8회까지는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4대 0대 4 됐을 때 네. 1억 깎였다. 깎였다. 1억 깎였다. 최정이 홈런 쳤을 때 야 5천만 원 DC다. 바로 얘기했어. 야 5천만 원이다 이거는 5천만 원. 이런 우스갯소리 농담이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재계약 힘 실어준 거에 대해서 그쪽 측면에서 보자면 워낙 말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진짜 뭐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하면 날라간다.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이제 야인이 된 그분께서 또 오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또 LG가 또 워낙 여러 가지 얘기로 류지영 감독이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김원영 감독도 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제 네. 좀 그런 배경에서 결정이 나온 거라고. 그렇죠. 사실 LG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구단주 대행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감독 그럼요. 선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원영 감독 역시도 류성규 단장 이 하에서 좀 미리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문이 돈 지는 꽤나 오래됐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어수선한 것보다는 팀을 하나로 묶고 지금 이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잡생각 안 들게 하는 게 더 그럼요. 낫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어저께 구장 왔을 때 이 정영진 구단주가 구장에 왔을 때 결제를 이제 올렸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원영 감독과 재계약한 이유 사실은 이제 SSG 팬분들 시즌 막판에 계속해서 지적되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재계약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김원영 감독이 그 용장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럼 약간 좀 덕장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이제 선수들 좀 이렇게 끌어안고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카리스마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또 그렇게 질러줄 땐 또 질러주고. 근데 와이번스 시절부터 뭐 조금 이제 팀에 많이 이제 내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또 그 SSG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쨌든 올해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해냈어요. 정규 시즌을 일단. 근데 한국 시리즈도 일단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뭐 조금 2패가 좀 SSG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김원영 감독이 그래도 할 건 다 한 거 아니냐. 2년짜리 감독이었어요. 김원영 감독이. 대우 못 받은 감독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김원영 그렇죠. 감독이 2년에 2억 5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연봉이. 근데 그 2년 안에서 어쨌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원영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가도 또 다음 재계약 김원영 2기가 좀 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관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체가 있는 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좀 헛소문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팬분들은. 일단 뭐 헛소문도 정말 많았고 헛소문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는 또 그런 얘기는 좀
여러 명한테 또 겹쳐 들리는 걸 보면 아하. 또 그런 얘기가 또 실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기자님 안 그래도 쓱동열 이야기 돌 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직 코리안 시리즈 중인데 저런 이야기 돌면 김원영 감독 기분이 어떨까요? 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 사실은 그때 2019년에 업셋 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냥 3패로 광탈했으니까요. 솔직히 그때 스팬들도 업셋 당해서 또 코시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19년에 사실 이제 염경엽 감독 맞아요. 체제에서 또 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김원영 감독이 와가지고 이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어쨌든 팀을 잘 추스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이 김원영 감독 재계약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5시 반이면 사실 이제 기사 준비하기도 바쁘고 경기에 관련한 그 얘기하기도 바쁜데 갑작스럽게 사실 터진 거긴 하잖아요. 또 어제 또 보도 자료가 딱 2줄밖에 없었고 네. 또 어제 또 나름 현장에 온 기자들을 배려한다고 이 프린트물을 다 프린트해서 먼저 나눠줬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근데 계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우린 보면서 이게 사실 저는 솔직하게 내가 김원영 감독이면 물론 재계약을 해준 건 감사한 거지만 이거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재계약 그 가을 시리즈 앞두고 재계약을 해준 사례가 최근으로 보면 이제 KT 이강철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5억 딱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힘 실어주기에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금액도 있었고 계약 기간도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봐도 너 하는 거 볼 거야. 그렇죠. 약간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썩 그렇게 힘을 완전하게 실어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지를 봤어요. 좀 남긴 이 네. 재계약이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저도 이게 계약 조건이 없길래 네. 내심 속으로 야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뭐 1년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원영 감독이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여러 가지 의도가 담긴 이 재계약 발표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김원영 감독은 이 팀, 이 스쿼드, 이 로스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도전이 올 시즌에도 이제 통합 우승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도 혹은 이제 왕조 구축을 위한 그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 전혀 못 해봤는데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용희가 망치고 힐만이 재건하고 염경엽이 망치고 김원영이 또 재건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좀 그 뭐라 그럴까 부침이 좀 있긴 했네요. 이제 김성근 감독님 이후부터 쭉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었었는데 SSG, SK 사실 이제 또 전통의 2000년대 이후부터는 명문 구단 또 이제 좋은 성적을 또 거둔 구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침들도 또 따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파기될 수 있는 공갈포 가능성도 함유된 발표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좀 오버한 거죠. 1년에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재미 방송이잖아. NHK 방송 그렇습니다. 네. 김 감독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이 과연 와이어 투 와이어 코리안 시리즈 최소 3승 이상의 성적을 낼 건지도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그래 하긴 이제 LG 팬분들 최근 반응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류지원 나가라! 류지원 나가! 어떻게 2년 연속으로 업셋을 당해 나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염경엽 감독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류지원 감독님이 명장이었군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과 좀 대비가 돼가지고 김원영 감독 정도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여거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뭐 코치들 연봉은 또 왜 미공개인가요? 다시 열정으로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저번에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우리 안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겠네요. 코칭 스태프들의 연봉이 너무나도 박봉이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를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감독 연봉 같은 경우야 이제 사실은 억대 이제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을 제외하고도 꽤나 이제 많은 연봉을 또 받으시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공개를 하지만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야이 코치하느니 차라리 저거 한다 방송한다 혹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일 처음 당황할 때가 이제 보통 지도자 길을 많이 걸으면 초년 코치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이제 많이 당황하죠.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선수 때 그러니까 이제 고참 선수들이잖아요. 고참 선수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코칭 스태프 초임 연봉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나이대의 직장인들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 연봉이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지도에 뜻이 있거나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요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대기업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좀 보면 대기업 이제 초년 연봉하고도 이제 거의 비빌 때가 있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 좀 저희 좀 받으면서 다음 주제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키움 가능성 있을까요? 냉정한 분석 부탁드려요. GGIG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냉정한 분석 힘들죠. 힘들다. 솔직히 좀 저는 애플러 선수의 사실 정규 시즌부터 제가 키움 담당했지만. 네. 그 애플러 선수의 그 투구에 대해서 좀 항상 좀 물음표가 있었던 기자거든요. 그리고 애플러 선수가 뭐 플레이오프 때 또 잘 던지기도 했지만 이 선수는 밥입 그리고 수비 지원 네.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으면 조금 상대를 찍어 누르기엔 좀 힘든 투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폰트 선수는 그 반대에 있는 외국인 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는 일단 냉정하게 좀 많이 밀린다. 그래서 좀 SSG가 그래도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반인들에게 연봉 5천만 원은 많죠. 이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 오래 버티고 네. 은퇴한 이 선수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단위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생각하는 그 단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좀 놀랄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이번 정규직 뭐 5천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계약직이고 또 연애 언제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또 그런 불안감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격수 자리에 막걸리라도 뿌려서 뭐라도 해야 함 SOTM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키움 유격수가 실책하면 사단이 난다라는 이 전통 아닌 전통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9년에도 그 김하성 선수를 데리고 있었지만 참 그 KS에서 그 드랍 더블을 한번 한 다음에 그게 참 이상해졌거든요. 그때. 그 예전에는 2014년까지 또 거슬러 올라와서 또 14년까지도 갈 수 있어. 강정호 선수가 그 땅볼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번 시리즈도 김유집 선수 그리고 신준호 선수 그 결정적인 이런 실책들이 또 유격수에서 나오면 꼭 점수로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팬분들께서는 진짜 트라우마 오실 것도 같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쉽지 않다. 신준호 선수, 김유집 선수, 김혜성 선수 참 이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확실히 좀 큰 경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부담감은 또 확실히 있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신준우, 김희집이 지금 이제 둘이서 번갈아서 사실상 거의 이제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두 선수가 서로 부담이에요. 왜냐면 나 하나 잘못하면 나 바로 빠진다. 나 하나 잘못해도 나 다음에 또 바로 교체된다. 이런 거 있으니까 또 잘해야 된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담이 좀 냉정하게 또 기량도 좀 약하고 그 전 유격수들에 비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 김혜성 선수는 뭐 나가려고 하는 선수를 감독이 안 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김유집 선수나 신준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너무 어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물론 프로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오늘 나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진짜 그라운드 위에서는 이게 큰 구멍으로 또 이제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선수들이 좀 마음속에 다지고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온 거 이 끝까지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번에 애플러 안 된다 싶으면 요키시 투입해야죠. 오늘 지면 또 내일이 없다. 오우야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이게 자꾸 꼬투리를 잡어. 지금 위에도 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가 있는데 연봉 5천만 원이 맞나요? 그리고 이게 프로에서 오랜 생활을 또 버티고 나서 은퇴를 한 선수가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영역으로 넘어갈 때 5천만 원 물론 많은 금액이지만 선수 때 받던 금액 그리고 이게 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 6일 근무고 이제 뭐 선수들 휴무일에도 나온다고 하면 코치도들도 나와야 되고 이게 8시간 땡 근무 요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대비해서 적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안 썼으면 좋겠다는 치디 아닌가요? 어딨어?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만수 감독님 안 해갖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나가셨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 치디님은 가를 잘하셨어요. 그런 말만 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종범 보직 바뀐다네요. 와리가리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군 감독에서 이제 보직을 좀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들은 잘 나가는데 이제 아버지는 자꾸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코칭 스태프로서 이 지도자로서 좀 자리를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사령탑이
1군 사형 타입이 바뀌니까 뭐 코칭 스태프 변경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네. 또 이종범 2군 감독 뭐 전 감독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경우에는 워낙 덩어리가 큰 또 야구인인데다가 또 그 전에 또 LG가 여러모로 지금 어쨌든 내실을 다시 다져야 될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염 감독이랑 또 프런트랑 또 얘기한 게 있을 것이고 뭐 아들 잘 나가지만 글쎄요. 뭐 이종범 감독의 숙제는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슈퍼스타 코치는 결국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선입견을 언제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이게 아마 이종범 감독이 지도자로서 영원히 가지고 갈 숙제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스타 출신으로서 감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어요, 예. 지금 이종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군 지도자로서도 혹은 이제 1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를 또 이 뚜렷한 성과를 또 그죠?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맞아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8개 구단 팬분들께서도 너무 재밌으셨을 것 같고 SSG 팬분들께서는 진짜 이 맛에 야구 본다 이러셨을 것 같고 이제 본전 다 뽑으셨어 가신 분들 진짜 키움 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잡은 승리를 놓쳐서 너무나도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김광현 선수도 안호진 선수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5차전 경기의 주인공 바로 이제 김강민 선수였는데요. 김광현과 안호진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5차전 9회 이제 김광민이 한국 시리즈 사상 최초로 대타 역전 끝내기 홈런. 야, 진짜 이 극적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때려박았어. 다 있어. 9회 네. 대타 역전 끝내기 끝내기. 홈런. 야, 여기에 진짜 이 모든 이걸 보고도 이 야구의 매력을 정말 못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죠. 초반 사실 이제 김광현 선수가 실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수비들의 도움을 못 받은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호진 선수의 빛나는 호투로 4대0 키움이 리드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8회 최정 선수가 추격의 투런포, 이것도 저희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정의 투런포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또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키움이 이제 9회 쪽 최원태 선수를 또 투입을 했고요. SSG 선두투자 박성환 선수 볼넷, 최주환 선수가 19승부 끝에 우측 방면 안타를 때렸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찬스는 이어졌지만 경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한 부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김원영 감독 1사 1-3루에서 김강민 대타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1차전에서도 극적인 대타 동점 홈런. 야, 5차전에서도 정말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터진 역대 4번째 끝내기 홈런이고요. 대타 끝내기 홈런은 또 요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경기 뭐 저희가 재밌었던 장면 뭐 몇 부분 좀 짚어드리면서 어제 경기 얘기를 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광현 선수가 이 이정우 선수와의 승부 끝에 또 이렇게 장타를 허용하고 나서 입모양을 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잘 치긴 하더라고요. 잘 치긴 잘 쳐요. 네, 김광현 선수가 인정했다. 조금만 높으니까 여지 없네요. 김광현 선수도 인정을 하고. 자, 보십시오. 나옵니다. 졸라 잘 친다 진짜. 누가 봐도 음성 지원이 너무 강력하게 돼. 그러니까요. 진짜. 야, 잘 친다 진짜. 이건 이제 안호진 선수 이제 손가락 이제 이물질을 한번 확인해 보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물집이 잡혔었던 안호진 선수의 사실 투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호진 선수의 투혼에도 불구하고 웃는 팀은 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9회 김강민 선수의 또 홈런 장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실 이제 이 최주환 선수의 요 파울 타구 요 논란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바로 맞고 나서 최주환 선수 파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상 속으로 이 비디오 판독 상에서 봤을 때는 안 맞은 것 같기도 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번복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면서요. 이 파울 타구 비디오 판독은 초기 이제 첫 판정이 뒤집히기가 정말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들어요. 원심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어쨌든 진짜 키움 팬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판정들이 9회에 나오긴 했습니다. 뭐 볼 판정이야 뭐 심판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파울 타구 같은 것도 약간은 좀 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강민 선수 뭔가 이루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 지금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생일 선물로 홈런 쳐줘. 홈런 쳐줬습니다. 진짜 극적인 홈런이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최원태 선수가 이번 가을 야구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 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베테랑이 왜 베테랑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아무리 실투라 해도 저런 걸 저렇게 야무지게 돌린다는 건 쉽지 않죠. 주인 선수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 그림 좋아요. 정윤규도 아주 그림 진짜 좋아요. 저거는 이제 손 제스처는 오케이 2년 연장 이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또 계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진짜로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기자님들 기사 다 써놓고 수정하시느라 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지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우는 거는 뭐 컨트롤 A 딜리트 우리 네. 뭐 다들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사실 뭐 우리 기자들은 보통 1, 3루가 됐을 때 그 사로 상보를 하나 새로 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새로 쓰기 시작하죠. 네. 이제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가다가 어제는 제가 상보를 안 쓰고 스타를 쓰는 상황이라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네. 제 앞에 후배가 이제 상보를 열심히 바꿔서 쓰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사실 어제 그 상황에서 바로 경기가 뒤집어서 끝날 것이다. 그럴 확률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1, 3루라고는 해도 그래 여기서 뭐 연타가 나와서 그죠. 한두 점씩 따라가는 그림 요거는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바로 대타 바로. 역전 끝내기 네. 와 이걸 예상하고 쓴다? 말이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거거든요. 되죠. 경기가 끝난다. 이거 하면 어제 진짜 그 시간도 되게 저희가 애매했던 게 이제 신문 윤전기를 이제 거의 마감 직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서는 또 빨리 써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막 지면으로 올 수밖에 나가야 되는 없으니까. 거. 네네네. 그러니까 막 또 기다리고 하니까 와 근데 거기서 그냥 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니까 다시 쓰기도 어려워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전개 과정이 좀 있어야 그 시간을 벌어주는데 바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진짜 김강민 선수 그만큼 극적이고 짜릿한 역전 홈런을 그럼요. 때려냈다. 어제 경기 사실 총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 초반부터 너무 답답했어요. 이 수비 사실 SSG가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로 끝낼 수 있었던 건 시즌 초반에 이 탄탄한 수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봤는데 어제 경기는 또 수비부터 다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1회에 그 이정우 선수의 타구였죠. 네. 그거를 이제 한유섬 선수가 이제 영만세를 불러가지고 에이. 이제 파트렸잖아요. 물론 그 타구가 잡기는 어려운 타구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 그 영만세는 사실 외야수들이 거의 코치들이 대부분 영만세는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타구 판단도 좀 이제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했고 게다가 또 푸이그를 잘 넘어갔는데 좌타인 김태진한테 이제 적시타를 맞은 거. 그렇죠.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좀 오늘도 약간 조금 급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1회부터. 게다가 또 안우진의 예상 외의 긴 호투. 그렇죠. 야, 네. 6이닝 동안 무실점 삼진도 6개 잡아내면서 진짜 안우진 선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빛나는 투구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앞선 모든 이야기들은 다 8회부터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정 선수의 투런부터 시작된 SSG의 추격. 역시 최정 선수가 SSG의 타선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최정 선수가 홈런이 어제 김강민 선수 홈런에 묻혔는데 네. 사실 이 홈런이 저는 정말 큰 홈런이라고 생각해요. 최정 선수가 그 18년에 우승할 때도 그 연장에 그 린드블럼 상대로 그 홈런 친 약간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제 진짜. 네. 그리고 이 홈런이 없었다면 김강민 선수의 홈런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상대 실책을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2점 홈런으로. 그러니까 이 최정 선수가 진짜 한국 시리즈도 잘 치고 있고 와 진짜 이 SSG의 어떻게 보면 와이어 투 와이어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 약진까지도 좀 거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선수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서영님이 어제는 그래도 쓱 불펜답지 않게 깔끔하게 막아준 것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특히 김택형 선수가 잘해줬다. 맞아요. 이런 얘기 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병파리님 키움에게 긍정적인 거는 불펜 중에 김재웅, 최원태 선수만 털렸다는 게 나머지 선수들 복권 긁어봐야죠. 오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재웅, 최원태 선수의 체력이 고갈된 모습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맞아요. 그런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김택형 호투 이것도 승리의 발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김강민 선수 끝내기 홈런 나온 다음 문학구장 분위기 이거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느끼신 이 생생한 증언 궁금하거든요. 아니 뭐 일단 저는 거의 이 말미에 인터뷰를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 현장을 잘 못 봤는데 네. 제가 오늘 또 이 방송이 있다 보니까 제 밖에 있는 후배한테 네. 사람들 갔니?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요. 아, 근데 기자들이 보통 늦게 퇴근하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엄청 늦게 퇴근해요 생각보다. 근데
안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있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구장 바깥에서 응원가 부르시면서 맞아요. 계속 이제 함께 즐기시는 시간을 가졌. 근데 그럴만해. 이 여운이 안 가시거든요. 이런 경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잠실에서 LG 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경기 끝나고 대표적인 그 인기팀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제 경기는 SSG 팬들도 물론 인기팀 많고 팬들 많은 팀이지만 어제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요. 끝나고. 자, 진짜 이제 SSG도 올 시즌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이제 입덕하시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안호진 선수 양팀 선발 투수 얘기도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호진 선수 요 손가락 괜찮았나요? 안호진 선수가 사실 그 물집 이슈가 난 다음부터 첫 그 준플레이오프 때만 기자들한테 이 손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손을 계속 안 보여줬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전력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전력 노출 되니까. 근데 제가 좀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 이제 키움 담당이고 안호진 선수랑은 좀 그래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좀 보자. 좀 보자 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그냥 안 쓸게. 한번 보자 좀 그랬었거든요. 네. 잠실에서 제가 한번 봤었어요. 네, 그때 이제 LG랑 이제 할 때니까. 근데 일단은 이게 손톱이 빠져서 새로 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시커멓고 여기가 다 이렇게 거의 무슨 무좀 환자의 그 발 같이 여기가 다 이렇게 해져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물집은 뭐 당연히 잡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차전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도 물어봤는데 나 피가 많이 났는데 뭐 물집이 벗겨진 거라 그렇게 엄청 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김광현 선수도 어제 끝나고 얘기하는 게 그래도 그게 열흘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5일 만에 다시 저렇게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와, 어제는 정말 안호진이 개인적으로는 기적을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안호진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회복력이 엄청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닷새 만에 이 물집 피까지 흘러나왔던 이 물집이 회복을 해서 마운드에서 6이닝 무실점을 했다. 이거는 진짜 이 가을 야구에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또 사실 1차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 에이스의 면모를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급해요. 계속 제가 보기에 급하다. 좀 급하다. 어제 뭐 야구인들도 현장에 많이 오셔서 제가 뭐 원로 야구인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좀 급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뭐 저만의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한국 시리즈 최고의 무대고 본인이 좀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경기 끝나고 경기 후 인터뷰 들어와서 또 계속 한숨 푹푹 쉬면서 머리가 아프네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도 저 양반이 부담이 있긴 있구나. 좀 그러고 또 초반에 또 실점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이제 여기서 더 주면 안 된다. 더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자기 몫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결국 1차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조급해 보였긴 했다. 약간 승부나 이런 게 모든 게. 그러게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제 불펜이 약한 팀의 선발 투수는 이렇게 좀 조급함을 이제 단기전에서 특히 단기전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던질 수밖에 없겠다. 특히 본인이 이제 에이스라면 내가 길게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들어가고 왜냐면 투구수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김광현 선수에게도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어제는 SSG 불펜이 정말 이후에 김광현 선수 이후에 또 이제 잘 막아주면서 역전의 발판을 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3대2로 시리즈 리드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거 잡았어요 SSG가 진짜로. 또 너무 마무리도 그 이길 수 있는 최상 시나리오 거의 이겼고. 그다음에 어쨌든 5차전을 이긴 거는 이제 상대팀한테 일리미네이션 압박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키움은 2경기 연속 다 그런 압박감을 느껴야 되고 만약에 최상에 오늘 이긴다 하더라도 SSG는 오늘 끝낼 기회를 잡은 거고. 그러니까 SSG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과연 한국 시리즈가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이걸 7차전까지 끌고 가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오늘 경기 선발 투수 애플러 선수고요. 그리고 SSG는 1차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폰트 선수가 나옵니다. 아니 상대전적으로만 봤을 때도 폰트 선수가 3승 무패 0.62 키움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선발 매치업에 있어서 사실 폰트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너무 일단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투수의 유형이 다르고
또 폰트 선수가 상대 전적도 좋고 본인도 그 직전 등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가을은. 직전 등판에 워낙 좋게 던졌고 그런 어제 좋은 분위기 이런 걸 잘 이어가지 않을까. 예, 폰트가 그래서 조금 더 선발 싸움에선 위에 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SSG가 우승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런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키움이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독이잖아요. 키움이 그쵸. 언더독이다 보니까 이제 응원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맞아요. 오늘 경기 더 이 키움이 이겨서 7차전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이죠. 경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플로 5이닝 버티고 애플로 버티고. 5이닝 버티고 폰트 공략은 뭐 타자들이 일단 어떻게든 쳐내야 된다. 그다음에 애플로 뒤에 이승호나 오늘 미출장 선수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승호나 요키시 붙여서 정말 내일이 없이 그냥 오늘 그냥 물고 늘어진다. 근데 실제로 키움이 올해 정규 시즌에도 야 이거 넘어갔다 이런 거를 다시 질질 끌고 가서 이긴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좀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면 또 모른다. 아 그렇습니다. 타격이 터지면 오늘 잡는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폰트를 상대로도 정규 시즌 내내 공략하지 못했던 폰트를 상대로 가을 야구에서 공략한다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기면 너 개 못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마지막에 한번 밀어서 이기면 이제 안 붙어줄 거야. 이제 내가 폰트 못 이겼는데? 나와. 내가 이겼어. 이제 폰트. 한국 시리즈에 못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키움 선수들도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경기 재밌는 경기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7차전 오원석 대 이승호 보고 싶습니다. H와 UN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정말 야구 팬의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재밌는 경기, 재밌는 시리즈를 바라시지 그죠. 않을까. SSG 팬분들 당연히 이제 오늘 에이스 나올 때 바로 끝내버리고 싶으실 텐데 키움 팬분들은 또 7차전 가자 제발 기도하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어이구 크로마켓 빠졌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한번 경기 방송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한국 시리즈가 끝나는 날이 될지, 그러니까 야구가 이 끝나는 가장 야구 팬들에게 슬픈 날이 될지, 아니면 이게 또 연장이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시나요? 오늘 현장 가시나요? 갑니다. 오늘도 또 고생 많으실 것 오늘 또 같고. 미리 몇 개를 좀 써놔야 돼. 오늘 같은 날은 또. 예, 참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네. 제 기사가 부디 어제처럼 많이 날아가지 않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다녀오시고 또 여러분들 저희 장은상 기자님 저 기자 페이지 가셔가지고 또 구독하기 또 응원하기 또 많이 눌러주시라는 감사합니다, 말씀 여러분. 또 이제 한 번 더 드리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가 끝나도 내일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아마도 제가 다음에 또 이 공지를 또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저희가 일정 이 공지는 또 다음에 추후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